한 주간의 정치를 전망하고 다음 정치를 예측하는 시간. 오창석의 예측. 오창석의 예측 좋네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원래 박원석 그 정의당 네. 정책위의장이 했는데 지금 선거 때문에 너무 바쁘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셨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님. 예. 일종의 땜빵이죠. 빙고. 네. 이게 사실 이제 박원석 전 의원님께서 예. 선거가 끝나고 빨리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예. 영원히 못 돌아오는 상태가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에게 허락된 시간만큼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네. 당선된 다음에 여기서 인사드리겠다, 감사 인사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일단. 아, 그래요? 예. 인사만 드리고 코너는 진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의 예측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나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예측 실패를 예. 모두 저한테는 이제 몰빵을 쓰기 때문에 국민팀이와 함께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네, 실패하면 제 잘못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원래 예측 좀 잘 하시나요,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당선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본인 얘기는 빼야 돼. 모든 후보자는 심지어 막 5% 나오는 후보자도 본인이 네. 당선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박원석 후보가 지금 그 정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막판 대역전을 노리고 계십니다.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말고는요, 예측이 한 70%는 괜찮지 않았나. 정확한 통계는 없었지만, 예. 제가 던졌던 것 중에 한 70%는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거운동 시작됐어요. 예. 일단 선거운동 본격 시작된 곳 중에서 우리가 눈길을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디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또 지역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전략이 이제 한강 벨트를 사수하겠다. 한강 벨트. 네, 부산은 낙동강 벨트를 민주당이 사수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동작을과 광진을이 가장 핫한 지역구다 역시. 동작, 광진. 네, 맞아요. 동작 같은 경우는 이수진 전 판사, 예. 그리고 나경원 현역 의원이 맞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지금 5선 도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5선 도전이기도 하고 또 강남 4구라고 표현을 해서 예. 그 지역 민심을 굉장히 잘 잡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지금까지 흘러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번도 나경원 현역 의원이 이긴 결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10%포인트 차 네. 정도 이상으로 지금 계속 지는 결과가 나와서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실제로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경원 의원에 대한 현역, 그때 해당 지역구의 민심이 좋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일은 잘한 거고 다음에 또 돼야 된다라는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기에 허영일이라든지 강희용 지역위원장이 예. 사실은 전략공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예. 지지층의 이탈표가 전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하는 지역 내 조금 다른 캠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캠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게요. 네, 예. 서로 다른 민주당 지역 지지자들이 함께 똘똘 뭉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초반 돌풍의 큰 원인이다. 주요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다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네, 맞아요. 2016년만 하더라도 종로에서 정세균 후보가 네. 거의 20% 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까보니까 여유 있게 이겼어요.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때 보면은 여의도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많은 대다수 언론들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다. 예.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정세균 의장님 같은 경우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자신이 승리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예. 국민이 승리했다라든지 종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굳이 나왔을 때 지금 그 자료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후보와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사진을 두 장 가져오셨는데 예. 오세훈 후보는 코란도를 개조한 차에 예. 아무것도 없이 혼자 올라가서 있었고 정세균 후보는 말끔한 코란도를 타고 다녔다 이런 거 사진 들고 오셔서 자료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예. 본인 스스로도 솔직히 말하면 왜 당선된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떨결에?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론조사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유선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렇군요. 네, 유선 전화가 많이 들어갔다. 근데 지금 보면 유선 전화가 참 많이 없어졌어요. 예. 신혼부부들도 보면 집 전화 한 대씩
거의 없어요. 요즘 집 전화 쓰는 사람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네. 유선 전화가 보통 10% 들어가는데 보정한다고 해서 한 20%까지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동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도 저렇게 넣어도 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역 의원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 자, 같습니다. 동작은 그렇고 네. 광진 지금 임종석 의원이 가가지고 전 청와대 청와대 실장,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 왜 이렇게 헷갈리네요. 네. 오늘 가서 이거 선거 유세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광진 을 같은 경우는 첫 여론조사부터 거의 다 오차 범위 내로 나왔어요. 오차 범위 내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거나 예. 오차 범위 내에서 고민정 후보가 이겼다라고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고민정 후보가 지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 네. 와. 아무래도 사실은 보통 집권 여당이라든지 이름이 많이 알려진 후보한테 유리한 것이 여론조사인데 예. 지금 원래 광진이란 이 밭이 지난번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이겼던 지역이고 예. 대통령 선거 때도 광진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득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민주당에게 조금은 유리한 지역이에요. 예. 근데 그 유리한 지역에서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예. 오차 범위 내에 쥐고 있다. 박빙 열세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종로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이해찬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예. 계속해서 광진 요청을 했었어요. 광진에 나가라 그러고 여론조사 돌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민주당에서. 맞아요. 그래서 여러 예. 가지 뭐 동작도 돌려보고 광진도 돌려봤었는데 광진이 가장 각이 잘 선다. 그리고 광진이 더 쉽게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고민정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대통령의 입, 뭐 청와대 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는 의미.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따져보자면은 여기서 지금 황교안 대표는 현재 여론조사대로 나는 무조건 지잖아요. 예. 홍준표 대표는 무소속이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당을 수습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 예. 그렇다면 지금 야권의 대권 잠룡 중에는 가장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오세훈 후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오세훈 후보를 억눌러야 한다는 작용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겠네요. 그렇군요. 예, 만만치 않은 지금 격전의 광진구 을을 받고요. 부산 진구갑 여기는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부산 진갑 같은 경우는 현역의 김영춘 의원과 서병수 부산 전 시장이 맞붙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병수 전 시장 같은 경우에 부산 시민에게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고, 예. 그리고 김영춘 현역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대권 선언을 해버렸어요. 출마 함께 김부겸 의원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함께 대권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 부산이나 PK나 TK나 비슷해요. 우리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오길 좀 바랍니다. 예. 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이 지역의 김영춘 장관이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실은 김영춘 장관이 이제 광진에서 정치를 하다가 예. 재선을 하고 부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온 가족이 다 내려갔어요. 지역구도 탑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은 중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가서 자기는 전학 가고 싶다 이렇게도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그 지역에 정착을 하기 초반에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착을 잘해서 온 가족이 그 지역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걸 국민들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초읍선이라고 전철을 연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초읍이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부산에 예전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었고 예. 성지곡수원지라고 하는 대표적인 야영제 같은 곳이 있었어요. 예, 예. 이 지역을 연결하는 곳인데 이 초읍선이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수건 사업이었는데 현역 3선 의원 그리고 장관까지 한 사람 대통령이 도전하겠다고 한 사람이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서병수 전 시장은 시장 때도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각이 확실하게 서버리는 것이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은 지지율이 열세로 나옵니다. 김영춘 현역 의원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고 선거운동에 김영춘 현역 의원은 뒤집을 수 있다 생각하고 가는 거고 예.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이대로 끝내겠다라는 각오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세 군데 꼭 집어가지고 지금 눈여겨봐야 될 곳 격전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열린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진짜 뭐 온갖 이 용어, 현란한 용어들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DNA 검사, 성은 달라도 뭐 임재범, 뭐 손지창 형제 아니냐, 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맞아요. 뭐 온갖
드립이라고 또 네티즌 용어도 드립이라고 그러죠. 온갖 드립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열린민주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좀 당황한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보여요. 네, 실제로 적지 않게 당황했다 볼 수밖에 없는 게 지지율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역구 후보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말해서 열린민주당은요 SNS 마케팅으로 여기 온 거예요. SNS 마케팅. 네,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뭘 한 게 없어요. 뭐 창당대회 했지만 창당대회 하는 것도 SNS 정봉주 BJ TV라든지 예. 손혜원 TV라든지 이런 곳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58분 만에 42억인가 모았어요. 네,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 보통 거의 대선 주자 한 명급 펀딩하는 수치로 예. 이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좋게 표현해서 연합정당이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일단 직접적으로 이 더불어시민당에 지지할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범 여권에서도 나눠먹다 하더라도 가장 파괴력이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선을 긋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서자 적자 우리가 효자가 될 거다니까 우린 그런 자식 둔 적이 없다. 온 동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유권자들이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적자가 아니다, DNA가 다르다, 우리 같은 집안 식구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더불어시민당에게 좋은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러게요. 사실은 정책적인 대비, 선명성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기는 우리 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열린민주당에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 난 민주당 지지 아니야? 난 지역구에 민주당 찍고 비례 열린민주당 찍는데 여기 DNA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그럼 뭐가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 DNA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열린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 전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안 되고 공격을 한다면 오히려 열린민주당의 지지세를 확실하게 끈끈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는 선거 당일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하면 더 끈끈해지고 강하게 지지합니다. 지지 결집이 됩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 후보 지지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훨씬 더 적극적인 투표층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시민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열린민주당의 일종의 도전자고 더불어시민당이 좀 더 수성을 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뭔가 조급해 보여요. 이쪽이 더 조급해 보이고 뭔가 더 여유가 있어 보여 지금 최근에 열린민주당. 그렇죠. 왜냐하면 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호불호를 떠나서 최강욱 후보라든지 황희석 후보 지금 검찰 잘못됐다, 검찰 개혁한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주진영 사장 같은 경우도 경제 전문가고, 근데 경제 전문가라고 뭐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각인이 됐던 건 역시 하나 김승현 사장 앞에 두고 우리나라 재벌의 행태는 깡패와 같아서 뭐 이렇게 질렀던 그런 것들이 각인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좌고면하지 않고 뭘 하겠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는 좀 애매해요. 지금까지는. 물론 한 명 한 명 몇 면을 따지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형평성을 위해서 제가 한 명을 예로 들면은 권인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 인권의 상징적인 존재고 2019년 한국일보 인터뷰에 보면은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20대 징병제, 가부장제를 탈피한 남성들에게는 이 20대 강압적인 징병제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향후 이거를 가산점이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 시대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성 인권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 반대 성별인 남성을 위해서 이렇게 깊게 얘기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정한 양성 평등을 위한 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후보이기 때문에 일단 후보 경쟁과 정책 경쟁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죠. 그 이낙연 전 총리가 그 헷갈려요. 저기 더불어시민당의 그 공약과 관련해서 철회와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어요. 좀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해프닝들이 좀 많았어요. 지금 그 공약 철회 논란. 이게 공약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연합정당이면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가 가져온 공약 하나, 뭐 시대전환에서 가져온 조정훈 대표의 공약 하나, 아니면 뭐 윤미향 대표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공약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지금 보면은. 북한 이웃국가론이라든지 기본소득 60만 원 지급이라든지 이런 공약들은 분명히 어떤 싱크탱크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출처가 좀 불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기 위해는 조금은 괴리감이 있는 공약들이 있었어요. 예. 어떻게 솔직히 표현하면 파격적인 공약들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그 지향점일 수는 있으나 지금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회 또는 반발감이 딱 올라오는 순간 바로 철회하는 건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럼 애초에 누가 던졌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던진 사람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더불어시민당을 정책적으로는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 정리가 빨리 끝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잠깐 던졌다가 철회하고 잠깐 던졌다가 철회하면은 더 선명성이 열린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이슈에 대해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제 저희가 뭐 알다시피 이제 지난주에 지지율 보고 다음 주 지지율 전망하고 이제 요런 순서로 가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난주의 전망은 박원석 전 의원이 했어요. 그래서 네. 한번 보도록 영상은 안 보나요? 아, 영상은 없군요. 그러면은 자, 일단 지금 현재 그 지지율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지난주에 52%를 기록한 50%를 넘은 다음에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이라고 봐야죠. 저거 52.9%면. 그렇죠. 사실은 지금 국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낮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세계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난 극복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어쨌든 코로나19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잘하고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잘하고 있다라는 영향, 그 평가가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러면?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무리 언론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제처를 잘못했다, 예. 야당에서 제처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이 너무 팩트가 많은 것이 각국의 정상들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방역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네.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국이 굿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사실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다를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같이 갔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근데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이 45에서 43으로 떨어지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미래통합당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의당이 소폭 오르고 국민의당이 소폭 올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이게 민주당 당 자체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졌다. 사실은 예전부터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 등에 업혀서 민주당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이 예. 오르려면은 대통령이 잘한 것과 민주당이 어젠다 선점을 잘해서 같이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 무언가가 잘 보이지 않아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네. 뭔가를 잘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네. 뭐 당정청 협의를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위 70%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고 했을 때 기재부의 등살도 있고 네. 뭐 청와대에도 요구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 상황은 지금 70%가 아니라 100% 지급을 해야 된다. 다만 방식이 어떻게 해서 명복세율 40% 이상인 사람들에게 성과급으로 잡아서 연말에 환급받는 것으로 가자.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요. 심지어 예. 보수 일각에서도 다주자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이 민주당 측에서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싸움. 이거를 민주당이 부추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예. 현역 의원들이 계속해서 선을 긋고 열린민주당과는 우린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지자들을 갈라치게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폭 하락할 수밖에 없고 정의당의 상승 같은 경우는 저는 정의당의 위기론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정의당의 코어 지지층이 결집한다. 그런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미래통합당 역시 빠진 거는 사실은 이제 야당으로서 대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정부 대처가 잘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라면 예.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상수입니다. 아무리 야당에서 뭔가를 얘기하더라도 이 변별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걸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박형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럴 거면 차라리 다 주자라는 얘기했고 예.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100조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결국 돈을 쓰자는 결과물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선명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군요. 네. 자, 국민의당은 1%포인트 올랐어요. 안철수. 이게 사실은
아마 그 달리기 한다? 네. 그거가 반영이 약간 된 것 같고 대부분은 안 된 것 같은데 오를 요인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국민의당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1인 정당이죠. 1인 정당이에요. 아는 사람이 우리가 없어요, 그 당에는. 네. 예. 사실 87년 이후에 이렇게 1인 거의 총재급에 가까운 정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1인이 하드캐리하는 정당이 쉽게 예. 나오진 않는데요. 어쨌든 광양에서 출발해서 지금 계속 마라톤으로 뛰어서 이제 쉬고 예. 또 종주하면서 선거 운동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국민의당의 모든 선거 현수막에는 그 의사 신분으로 대구 동산병원 내려가서 그 땀에 젖어서 나오는 그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일단은 감동을 받아서 사실 여전히 국민의당의 코어층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을 싫어하는 거기에 염증을 느끼는 꽤 계세요, 그런 분들. 네, 꽤 계세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2인제 아니었으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늘 있는 제3지대 인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사람들의 최소 인원 코어층이 국민의당으로 결집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비례 인원들도 몇몇 따져보면은 굉장히 비판의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집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 그리고 안철수 개인 파워가 결합돼서 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 이상으로 올라가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를 잘 모르고요. 누구도 모릅니다. 왜 달리고 계신지 사실은. 포레스트 철수란 얘기가 예, 있어요. 그러게요. 인생은 직진이다라고 달리고 계신데 어쨌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비례정당, 비례대표 정당 투표하는 거. 예.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정당 지지할 때는 열린민주당이나 이런 데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 이번 총선에 어디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보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8.2%. 아, 그래서 네.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나와요, 지금.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역시 그럼? 이게 코어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지역구 후보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정의당이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역구는 그래도 한두 석은 있었는데 항상 있었죠. 지금 심상정 후보도 오차 범위 1%로 이기고 있는 거나 예. 또는 지는 거나 예. 3등으로 나온 결과도 있었죠. 그리고 이정미 후보는 2등 정의령 후보와 차이가 꽤 나이 나고 그 지역에서는 민경 후보가 1등이고 민경호 후보가 1등이에요. 여영구 후보 단일화하지 않으면 지는 결과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추혜선 후보, 박원순 후보 한 자리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전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게요. 비례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역시 코어층이 강하게 집결하고 있고 이 코어층 플러스 민주당에서 예. 아직도 정의당은 배려해야 한다라는 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당선자가 나올 거니까 그래도 정의당에 좀 지지해야 된다. 그 표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희소식이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보고 자 더불어시민당 보면은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29.8%에서 20.8% 이거는 네. 한 일주일 사이에 10%가 거의 빠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결과예요. 예.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 열린민주당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저는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예.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들었고 지금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불어시민당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지금 8번의 양원영 후보가 핵융합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고 그 전에 녹색당을 지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 SNS에 썼던 것이 지금 돌고 있어요. 예, 예. 근데 18번에 이경수 후보라고 영입 인사가 있어요. 핵융합하는 소리잖아요. 그분은. 핵융합 하자는 분이거든요. 예, 8번 하지 말자, 18번 하자. 어.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난 누구를 찍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군요. 근데 정부 정책상으로는 핵융합 하자야 되거든요. 예, 왜냐? 예. 여기서 말하는 핵융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원전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융합 발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 이건 대체 에너지고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단어가 핵이 들어가서 그렇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론은 이경수 영입 인사까지가 있는데 네. 왜 반대하는 사람 8번을 찍어줘야 돼 내가. 왜 보증금 정당이 된 거예요. 내가 10번 정도 보증금을 넣어야 민주당 후보 1번부터 당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층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충성도도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권인숙 후보라든지 괜찮은 후보가 분명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보들의 강점을 빨리 내세워야지. 저는 오히려 권인숙 후보가 20대 남성의 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구도, 이 경쟁 구도도 흥미롭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저희가 월요일날 이제 녹화를 해서 화요일날 방영을 했는데 친박신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여론조사도 보면은 우리공화당 2%, 친박신당 1.8%, 네. 고만고만한데 3%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뭐 이게 끝까지 이렇게 가리라고 보시나요?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예. 이 정당의 지지자들이 과연 이렇게 열심히 여론조사를 하실까? 아, 저는 여론조사 열심히 안 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네. 좀 저평가돼 있다. 지금 실제보다는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예. 흔히 말하는 유선 전화라든지 또는 지역에 계실 가능성이 높고 예. TK 표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나오지 않고 저게 전체 판세잖아요. 예, 예. 지역별로 보면 TK 표 치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막판까지 친박신당과 우리공화당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 솔직히 우리공화당 지금 2% 남았는데 예. 저 기적적으로 3%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적적으로. 네. 아,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예. 결국은 지금 확실하게 선명하게 있는 우리공화당으로 갈 수도 있다. 뒤로 갈수록 순한 맛에서 매운 맛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선명하게 분명히 어. 나를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미래한국당에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매력을 느낄 만큼 예. 그런 후보들이 미래한국당에는 없어요. 어. 아주 강성 발언하는 사람들이.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기도 어중이 떠중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공화당은 갈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뭔가 메시지를 보낼까요? 이거 한번 이거 할까요? 요거. 그러면 한 5%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쓰면 예. 글쎄요.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전 당선될 거라고 봅니다. 누구는 반드시 당선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전망을 좀 해보죠. 저희가. 자, 지금 기준으로 자, 다음 주에 오를지 떨어질지를 내릴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 52.9% 긍정. 네. 더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더 오른다. 네, 왜냐면 지금 흔히 말해서 담론 형성이라고 하죠. 예. 지금 모든 얘기가 70% 주지 말고 100%다 주자. 이 얘기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예, 예. 이 얘기가 제일 큰 이슈면 결국은 집행하는 건 청와대입니다. 예. 청와대가 바꿀 수도 있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얘기든 나오든지 당분간 일주일 동안 이걸 뛰어넘는 이슈가 나오기 힘들어요. 예. 그 와중에 황교안 대표가 N번방 호기심에 들어갈 수도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예. 사실은 또 극명하게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례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또 찾아봐야 되는 것이 일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확진자. 예. 네, 바로 옆 그게 나라에 있는 급증.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죠? 근데 옆에 나라를 숨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비교를 비교. 하게 된다. 왜냐면 일본 확진자 몇백 명이 나와도 그 시무다켄인가요? 예. 그 일본의 전설적인 개그맨 한 명이 사망한 걸 보고 저렇게 유명하고 돈 많고 괜찮은 의료 장비를 받는 사람도 사망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예. 또 국민들이 가지는 감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저도 잘 몰랐는데 유명한 전설적인 코미디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유재석 플러스 이경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비 효과가 조금 더 극명하고 다만 소폭이지 막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네. 소폭 상승 말씀하셨고요. 자, 민주당 지금 43% 네.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유지할 거라고 보시나요? 민주당은 보합이 되지 않을까. 크게 변동이 없을 것 크게 같아요. 변동이 없다.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고 다만 지금 뭐 국민들이 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성을 내세워서 예. 더 많이 주자 네. 라고 얘기하면 오를 수 있고 근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은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지금 최근에 계속 약보합세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28.2% 여기에서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오를까요? 글쎄 지금 보면은 뭐 누추한 인천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사실은 네. 이제 선거는 작은 바람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그 잠깐 바람에서 역시 미래통합당은 안 돼 하고 그 지역 선거는 사실 망한 거거든요. 예. 그 인천 주민들이 총구석이라고 표현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제가 오늘 손수호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인천에 살고 다 가족들이 다 인천에 있는데 네, 맞아요. 난리가 났대요 지금. 네. 인천에선 지금. 그러니까 네. 이런 잔 말실수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그 사이에 또 일주일 동안 말실수가 안 나오면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리스크 관리가 지금 현재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선대본부장이 들어가긴 했지만 예. 공천이 끝나고 정책적으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뭔가를 반등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전의 계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소폭 상승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비슷하거나 조금 상승할 것이다.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정의당은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구 전석이 전멸할 가능성이 높고 예. 비례는 코어층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동정표가 몰리고 있어요. 동정표가 네. 불쌍하다. 네. 이게 사실 선거에서 제일 힘든 게 동정표거든요. 제일 그렇군요. 파괴력 있는 게 어, 동정표입니다. 예. 근데 이 동정표가 저는 다음 주에는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4.9%가 나왔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빠질 거다. 왜냐면은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 지금 포털 사이트에 이제 정당이 선관위에 등록을 해서 각 정당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의당이 어떤 슬로건을 제일 먼저 내세웠냐면 노회찬을 기억합시다. 노회찬을 기억합시다. 이런 예.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사에도 여의도에 가보면 노회찬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간판이 없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셈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간판이 없다는 걸 자인함과 동시에 예. 노회찬 정신이 연대고 예. 그리고 진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일을 합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노회찬의 정신이 지금 정의당에 남아 있는가? 이걸 따져보면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노회찬 의원의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느낍니다. 너가 어떻게 노회찬 의원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노회찬 의원이 살아 있었으면 절대 이렇게 정치 안 했을 텐데. 예.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많이 돌면 도는 순간 지금 바로 오늘이거든요. 예. 이게 일주일 내내 돌면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이 작용한다면은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소폭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뭔가 설득력 있어. 설득당했어.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정당 지지율은 아니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얘기인데 네. 열린민주당 14.3%, 11.7에서 14.3까지 올랐어요, 지금. 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 돌풍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좀 떨어질까요? 15 넘길 것 같아요. 이제. 15 넘긴다. 네. 오. 15 넘어가서 10% 후반까지 많이 보면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국민들이 다시 말씀하면 동정표 진짜 크거든요. 예. 얘가 계속 맞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 사랑하고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계속 모정당에서 꿀밤 때리고 꺼지라고 하고 약간 홍길동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네. 허자가 막 구박받는 거 우리가 더 보듬어 줘야 된다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홍길동 결국 율도국 만들거든요. 예, 율동을 배신자 아닙니까? 율동을 만드는 거. 근데 이제 그 정당에 대해 그 정당이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예. 또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여기는 무조건 집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열린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 아니 민주당 뭐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 더 집중합니다. 그렇군요. 더 많이 알려주고요. 예. 때리면 때릴수록 홍보 효과가 되고요 또.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 10% 후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맞을지 얼마나 맞을지 저희가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오늘 지금 아시죠? 이거 영상 다 박제된 거 지금. 다음 주에 그대로 나갑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에 제 핸드폰 번호를 넣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첫 코너였는데 어떠셨나요, 좀? 사실 이제 제가 출마하지 않는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측하는 거. 사실 이제 예. 정책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한 형국이 아니라 조금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18대, 19대, 20대 소폭 투표율이 계속 상승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소폭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지금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다시 출마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